따지고 보면 우리 몸은 75조 개의 세포의 서식처인데요. 각 세포는 자기 고유의 기능을 갖고 생명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세포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이죠. 모든 세포에는 자신만의 클래스 1 MHC라는 단백질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유의 이름표 같아서 다른 이름표를 단 내가 아닌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클래스 1 MHC의 모양도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면역 반응의 가장 기본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성 미생물과 같은 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 식별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닌 모든 것은 잠재적인 위협자야. 이런 식으로 면역계가 발달했다고 좀 설명드리는 것이 좀 더 맞는 답일 것 같습니다. 이식을 거부할 정도로 이름표를 붙여 나와 남을 분명히 구분하는 건 놀랍게도 종의 생존을 위한 진화였답니다. 만약 우리의 방어 체계가 모두 똑같다면 치명적인 질병 하나로도 인류가 전멸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참 알면 알수록 놀라운 몸속 세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우리 몸속 세포는 200종류가 넘는데요. 그것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중 면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건 백혈구. 그것은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성숙한 뒤 혈액과 조직으로 이동합니다. 우리의 몸은 역할에 따라 소화계, 골격계, 신경계 등 11개의 계통으로 나뉘는데요. 백혈구가 모여있는 림프절과 그것의 통로인 림프관을 통틀어 림프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혈관과 나란히 달리며 중요한 면역 기능을 수행하죠. 백혈구는 마치 잘 훈련된 무술의 고수처럼 온몸을 지킵니다. 마치 군대처럼 말이죠. 백혈구가 상대해야 할 대표적인 외부 침입자는 세균과 바이러스인데요. 우리는 그것들의 침입을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원주에서 만난 무술의 고수도 치명적인 감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괜찮아. 넘어져도 돼. 괜찮아. 이렇게? 여러 무술의 화려한 동작을 발전시킨 마샬아츠 사범 이병범 씨.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그를 덮쳤습니다. 체육관에서 그를 포함해 5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몸살 기운이 있는 거예요. 뼈마디가 쑤시거나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이러면서 이제 좀 발열도 있었고. 처음엔 단순 감기 문살인 줄 알았는데 며칠 후 그는 청청병력 같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부터 걸렸는지도 몰라요. 이런 개인정보들이 다 돌아다니고 진짜 피가 거꾸로 쏟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곧바로 음압병동으로 이송됐고 코로나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세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증상 중에는 대표적인 게 발열, 그다음에 저처럼 뭐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 좀 많았고 기침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 몸은 기침을 통해 침입한 바이러스를 밖으로 배출하고 체온을 올려 침입자의 증식을 억제하죠. 우리가 열나고 춥고 근육통, 관절통 이런 것들이 다 이 세균이 왔다, 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라는 신호를 또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일종의 급성 염증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죠. 염증은 비유하자면 적과의 싸움, 전투예요. 자, 그럼 백혈구가 어떻게 전투를 벌이는지 잠깐 볼까요?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즉각 전투태세를 갖추는 면역세포들이 있는데요. 우선 몸집이 큰 대식세포, 그리고 몸이 날렵한 호중구, NK세포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죠? 자연살해세포. 이들이 백혈구의 60%를 차지하는 선천 면역세포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평소엔 온몸을 돌아다니며 위험한 것이 없는지 정찰을 하죠. 드디어 그들에게 적의 침입이 감지됐습니다. 우선 대식세포가 거침없이 다가가 전투를 시작합니다. 대식세포는 뭐 영어로는 매크로파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름 자체가 대식세포의 식자가요, 먹을 식자입니다. 세균 같은 게 들어오면은 이 대식세포 같은 경우는 이게 내 거가 아니란 걸 인식한 다음에 바로바로 잡아먹습니다. 강력 청소기가 이와 같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빠른 속도로 침입자를 먹어치웁니다. 이야. 잡아먹고 이 대식세포는 먹은 다음에 그걸 다 소화 분해시킵니다. 대식세포를 잇는 다음 선수는 호중구입니다. 호중구라고 그래가지고요. 영어로는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별명으로 부를 때 스파이더맨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물을 쏘는 뛰어난 기술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는데요. 호중구의 특기는 DNA를 이용한 살해 기술입니다. 이 DNA 유전자를 이 호중구는 굉장히 색다른 식으로 이용합니다. DNA가 실제로 이제 끈끈하거든요. DNA를 그냥 끈끈이 물질로 이용하는 거예요. 끈끈이요? 호중구가 자신의 DNA를 그물처럼 막 세균을 만나면 막 뿜어냅니다. 뿜어내면은 막 세균들이 거기 엉겨가지고요. 더 무슨 활동을 못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호중구는 자살 특공대라죠. 호중구는 그러고선 죽습니다. 그러면 이 호중구가 세균 근처에 가가지고 이거를 그 DNA 그물을 쌌고 자기는 죽었고 이러한 그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고름입니다. 고름. 농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선수의 활약도 기대되는데요. 이 선수는 이름부터 무시무시합니다. 자연 살해세포. 영어로는 NK셀, NK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추럴 킬러예요. 이 킬러의 주요한 기술은 폭파. 세포 안까지 침입한 적을 맡아서 죽이는데요. 그럼 뭘 죽인다는 얘기냐? 진짜 신기할 정도로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골라서 바로바로 죽입니다. 그린자임이란 효소를 무기로 활용하는데요. 연쇄살인까지 감행합니다.
이게 바로바로 죽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 증식을 못하게 빨리빨리 이제 이걸 제거해 주는 것이죠. 이들은 서로 기민하게 협동하며 적을 물리칩니다. 이 선천면역 시스템은요, 굉장히 재빠르게 작동을 해요. 내 몸에 어떤 병원체가 침입하면은 몇 시간 만에도 이건 금방금방 작동을 하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이 일단 한번 증식하기 시작하면 이걸 끝까지 제거해주는 정도의 파워는 없어요.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적응 면역, 후천 면역이 되겠습니다. 선천 면역에 이어 작용하는 적응 면역은 그 힘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4, 5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력하다. 이것이 작동을 제대로 해야지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은 우리 몸을 지키는 두 개의 기둥인데요. 그 도움으로 이병범 씨도 코로나라는 적을 무찌른 겁니다.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몸을 단련시킵니다. 아무래도 안 좋은 얘기들만 몸에 되게 안 좋다, 뭐 후유증도 있다, 폐 기능이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스스로 불안해서 매일 밤마다 뭐 5km 뛰고 이제 등산도 하고 이러면서 더 체력을 키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자부했던 병범 씨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새삼 깨달은 건 누구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